바람도 습관, 음주운전도 습관, 모든 나쁜 악행은 다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 폈다가 한 번 걸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결혼했어요? 변호사님 뭐 이해하세요? 저 결혼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해져. 그래서 요즘 드라마 굿파트너 재밌게 보고 계시잖아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이렇게 이혼 관련해서도 소송도 하고 그러시나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형사사건 전문인데요. 이혼 사건을 엄청 많이 했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왜 이혼 사건을 정말 많이 하고 잘하냐면요. 가장 결국 핵심은 부동산이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이혼 소송 제일 많이 했는지 알아요? 재산 분할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래서 모든 재판이 끝날 때 기준으로 재산 분할 가격이 정해져요. 처음에 싸웠는데 우리 둘이 이혼하자 싸웠어요. 그때 부동산 5억이에요.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10억으로 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저희는 1심에서 뒤집은 이혼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그때는 10억이었거든요. 근데 항소심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저희가 감정 신청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때 재산 10억이 18억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거의 한 30% 40% 더 넘게 받았었거든요. 저희들이 부동산 사건을 제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가 있죠. 상가하는 소송이 정확히 뭔 말이에요? 상관이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랑만 관계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제3자와 관계를 갖는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거를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나거나 하는 것들이 주로 어디서만 일어나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직장이라고 통계도 나오죠. 그렇죠. 직장은 왜 그러냐면 이유를 분석을 나름 해봤는데 맨날 보잖아요. 이렇게 친분 관계가 생겨요. 근데 직장에서는 매일 만나고 또 친절하게 서로 얘기하고 호의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물 가까워지는 거예요. 술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식하다가 술 먹으면 이제 사단이 제가 굿파트너스 내가 리뷰를 제가 1, 2화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둘이 술 먹는 거 보면서 둘이 뭔 사단 난다. 근데 정말 낫더라고요. 낫잖아요. 내가 100%라고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그 고기 술 100%라고. 평소에 고기 술 잘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와이프랑만 먹죠. 이제 상담을 해주고 소송하다 보면 다 왜 걸리지 나오잖아요. 왜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차은경 변호사 굿파트너에서 얘기하죠. 여자는 온 몸의 감각으로 바람 피는 거를 다 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남자들이 뭐 이혼 소송하다 보면 핸드폰 2개 쓰면 그 2개 쓰는 걸로 모든 게 가려질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되게 허술해요. 막 술 먹고 다 버리고 들어왔어. 영수증 막 흔적이 절반 정도 찢어진 게 막 주머니 어딘가에 막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와이프가 늦게 들어오고 뭔가 느낌을 채잖아요. 그러면 탐정보다 더 무서워요. 대부분 걸리는 게 두 가지를 통해서 걸리더라고요. 휴대폰이랑 그냥 블랙박스. 그게 걸리는 게 가장 많긴 해요. 근데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손가락으로 된 걸로 풀었어요. 그런 경우 많죠. 보니까 이제 나온 거죠. 거기 모든 카톡이 오빠 미치겠어. 왜 안 지운 거예요? 그렇게 열릴지 몰랐겠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형사적으로는 비밀 침해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래 이렇게 여는 부분은 당연히 법에는 위반이 되지만 대부분 상간남으로 이제 소송 당했을 때 그거를 역으로 와이프한테 비밀 침해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술 먹으면 솔직히 기절하잖아요. 내가 뭐 손가락을 내 와이프가 뭐 갖고 가는지 안 가는지 뭐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지 마시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냥 눈을 떠도 그냥 눈 그렇게 하면 뜨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굿파트너에서 차은경 변호사가 하는 말 정말 맞습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가 없을 뿐이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만 수집을 못해서 이거 소송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이혼 소송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미 다 배우자는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사모님이 하지 말라는 몰래 막 했다가 걸린 적도 있으세요? 유일하게 잘못한 거라면 일 한다면 와이프 조리원 갔을 때 하루 다 빼지 않고 술을 집에서 몰래 먹었죠. 아셨나요 사모님은?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왔는데 얼굴에 살짝 약간 빨개져 있다든지 바보 같아진다든지 그거 빼놓고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상간에 걸렸을 때 증거 없을 때 소송을 하면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네요. 그럼요.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딱 의뢰인이 오셨는데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 가득해. 그러면 증거부터 수집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정당한 방법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의뢰인이 알아서 이행을 붙여가지고 모텔 들어가고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상간남, 상간녀가 팔짱만 끼고 다녀도 그건 부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는 누가 봐도 약간 정상적이 않은 관계로 보인다면 그건 모두 부정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성과 진한 카톡을 한다든지 그 정도 카톡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법은 증거로 본 거예요. 부정행위 증거로. 굿파트너 일하고 보면 사장님이 여직원이랑 뭐 이응 리을, 뭐 시읒 시읒 그거 나오면 누가 봐도 그렇죠. 시읒시읒이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 그거는 그 각색된 드라마에 나오는 사실관계니까 그랬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실제로 기상천외한 주장들이 서울 가정법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고 하지만 파트너 1회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게 사실 시읒시읒이 석식이었다 뭐 이런 주장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만 보고 판사님이 판단한 게 아니고 전후 정황을 봤겠죠. 그 사건은 아마 그 배우자가 증거 수집을 더 많이 못했어서 그렇게 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아내가 남편이 예전부터 바람을 몇 번 폈다고 얘기로 나와. 옛날에 그런 바람 폈다는 그런 것들은 지금 사건과는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옛날에 바람 폈던 것도 다 증거로 남겨놨었어요. 당연하죠. 그게 없었으면은 옛날에 바람 폈다는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있어도 판사님은 모른다니까요.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재판은. 이혼 소송도 재판이란 말이에요. 증거가 진짜 중요하댔잖아요. 상간소송이 이기려면 꼭 챙겨야 될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상간 소송이 이기려면 일단 연인 관계끼리 나눌 수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진, 직장 남녀들끼리는 막 우산을 들어주기도 하고 서로 씌워주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사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진 확보도 객관적인 증거니까 그런 거는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하나가 가장 더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녹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다음에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아파트 출입 기록 같은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CCTV 같은 경우들을 확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증거보전 시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면 좋죠. 그럼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의뢰인이 왔을 때 이거 상간소송이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고 보이시나요? 보이죠? 이거를 그냥 분노에만 차가지고 막 저 자식 죽여야 된다, 저 년도 죽이고 이 놈도 죽이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셔도 증거를 수집해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변호사가 무슨 신입니까? 하늘 알고 땅이 알아도 못 이겨요. 판사도 이기게 해주고 싶어도 승소 판결을 못 쓴다니까요. 상간소송하러 오신 분들 남자분이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비율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남자 변호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여자 의뢰인보다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바람 많이 피나요? 아 그럼요.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서 원나잇 하면 남자만 원나잇 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떻게 혼자서 뭐가 됩니까? 이제 저희 유튜버에서 강경준 씨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잖아요. 강경준 씨 분명히 합의를 할 거다. 결국 지금 합의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합의를 오늘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청구를 인락했다라고. 청구 인락이 뭐냐면 원고가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걸 다 피고가 강경준 씨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부정행위했다라는 거 인정한 거죠.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배우잖아요. 되게 리스크가 있는데도 바람을 핀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유명인이거나 공인인데도 바람 핀 사람 꽤 있나요? 엄청 많죠? 많죠. 엄청 많아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짜릿하신가 봐요. 미안해 이번에 내가 진짜 처음 실수했던 것 같아 봐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습관이에요. 바람도 습관, 음주운전도 습관, 모든 나쁜 악행은 다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바람 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피는 게 어렵지. 한 번 핀 놈은 여러 번 맞아요, 피는 거고 맞아요. 음주운전도 한 번 한 놈은 1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걸리는 거예요. 바람도 100번 폈다가 한 번 걸린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계속 상간이나 바람 퍼다가 참다 상간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안 하고 왜 참다 나중에 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게 다 그 구파트너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생각해서. 왜냐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하면 바로 가정 깨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간 소송은 대부분 이혼 소송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를 사실 무시 못 하잖아요. 내가 막 쇼윈도 부부였지만 너무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고 살아왔는데 내가 내 남편을 상대로 해서 상간남 소송 막 이혼 소송을 건다? 그거 자체를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쌀이 이혼 소송이든 상간 소송이든 결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간소송, 뭐 이혼소송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혹여나 나쁜 짓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강행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저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결혼했어요? 변호사님 뭐 이해하세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해졌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근데 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하도 맨날 결혼했다 유부남 얘기하니까 저 유부남 아니에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미래가 있습니다.